오늘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어서 토일월 이래 3일 연휴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지. 연휴다 뭐 집에 있기 갑갑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낀데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 되도록 집에 계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해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2명. 그러니까 주말 검사 건수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주시죠. 예, 그 부산은 어제 사실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그 부산시는 거리두기 4단계를 격상하고 그리고 해수욕장도 폐장하고 여러 강화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확산세가 이게 꺾일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184명으로 아마 역대 최대 확진자 수가 부산에 발생을 했었고, 네. 그리고 토요일 날에 144명이고 어제 122명인데 어제 122명이 또 일요일 확진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100명 이상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날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검사 양성 확진율을 보면 평일에는 한 0.5%였는데 주말은 거의 1%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 말은 검사수를 늘리면은 확진자 수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4단계 격상을 했지만은 여전히 확산세가 줄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부산의 감염 전파 특성을 어제 122명 확진자를 보면은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91명이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는데 가족 간의 접촉이 49명으로 아주 높거든요.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감염이 되면 거의 가족의 구성원 많은 대부분이 감염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다중이용 시설은 가능한 한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지인을 통해서 11분, 동료 간에 9분, 그리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6명, 그리고 주점을 통해서도 지금 3명이 추가되면서 계속 12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음식점 2명, 학원 7명, 교회 2명, 목욕장 2명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광복절 연휴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될지 또 유의 깊게 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참 걱정인데 이제 동네 한 병원에서도 돌파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어제 환자 2명하고 접촉자 1명이 추가되면서 네. 지금 현재 총 환자가 한 10분이고 직원 3분, 접촉자 3분에가 총 16명이 확진이 됐는데 여기도 여전히 이제 또 돌파 감염이 있었죠. 환자 2분하고 직원 3분이 돌파 감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의료기관이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직장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이렇게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네네. 특히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곳이 또 실내 공간 환기가 잘 되는지 꼭 체크해 봐야 되는데 가능한 한 지금 델타 변이 유행 시기에는 이런 다중이용 시설 이용하는 것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예. 또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식당이나 카페 다중이용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다행히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으니까 문이나 창문을 좀 일부러 열어두셔가지고 실내 환기가 좀 잘 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좀 차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쎄요 그 4단계로 격상한 게 한 일주일 정도 좀 지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요게 뭐 한 14일 정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확산세가 좀 꺾일 수 있다고 가능성이 보입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확산세가 꺾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화수목을 보면은 그 4단계 격상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봐서는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유지만 해도 상당히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워낙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요. 네네.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 더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법, 뭐 아예 뭐 야간에는 통행을 금지한다는 건 사실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한 100명대로 유지하는 걸로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그렇던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100명 정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 네. 그중에서 한 20분 정도는 입원을 해서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 나오고요. 그렇죠. 거기서 두세 명은 또 중환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중환자 발생이 29명으로 상당히 지금 높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수도권처럼 또 비상상으로 또 중환자실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결국 병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예, 예. 실제 중환자도 있는 상황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 제주도 보니까 18일부터 거리두기 단계 4단계로 격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연휴 다 끝나고 나서 이 4단계 격상하면 네. 과연 영향이 없을까 이런 좀 비판적인 여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더라도 계속 지금 아직 연휴를 7말 8초를 피해서 이제 피서 휴가를 잡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제주도도 하루 한 40명 나오다가 지난 금요일 날 55명으로 아주 많이 나와서 아마 긴급 회의를 통해서 4단계 격상도 하고 부산처럼 해수욕장 폐장도 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도 이제 제주도하고 비슷하게 외부 피서객 유입이 많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폐쇄를 하니까 해수욕장 일대에 주위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하루에 뭐 해운대 해수욕장은 21만 명이 있고 송정 해수욕장은 3만 명이 비서객이 다녀갔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이후에 또 여전히 이런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네네. 4단계 격상 효과를 보기 힘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어제 도착했다 하던데 이건 어떤 분들이 네. 접종하게 됩니까? 얀센 백신은 우리 한 번만 접종하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개 두 번을 접종하기 조금 힘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우리 교정시설에 입사한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배를 타고 또 오랫동안 바다에 이제 머물러야 하는 그런 국제 항해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또 요양병원의 요양시설 미접종자 대상으로 해서 아마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한 예. 23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네. 피서 가서 이제 서로 접촉하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 날씨 추워지면 또 독감이 창궐할 거 아니에요. 뭐 감기도 유행하고 그러면은 이제 독감 예방 접종도 맞아야 되고 뭐 또 코로나19 백신도 맞은 분들 계시지만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작년에 보시면은 사실 워낙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하다 보니까 예, 예. 거의 독감이 유행하지를 못했거든요. 음. 근데 올해도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마스크를 어느 정도 벗을 수 있는 희망이 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독감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독감하고 비슷하게 코로나19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네네.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그런 용어를 말씀 많이 하기도 하시죠. 하고 예, 예. 예, 확진자 수를 중환자 수 중심으로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시기는 상당히 그런 이야기는 위험합니다. 사실 1차 접종률이 아직 50%도 안 됐고 네네. 완료도 20%가 안 된 낮은 접종률 상황에서 네네. 이런 전파력이 아주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인 상황에서 만약에 완화를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의료 시스템이 감당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사실은 1차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고 완료자가 50% 넘는 시점에 확산세가 꺾여가 안정적인 추세일 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조금 시점이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독감 얘기하시니까 또 이런 말씀이 드립니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 아무래도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가 되겠나 하는 걱정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좀 백신 접종률 말씀대로 한 70% 1차라도 그렇게 됐을 때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 상대로 이 우리 부스터샷이라 한다 아닙니까? 백신 3차 네네. 접종 허용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뭐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1차도 지금 거의 안 끝났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조금 이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분이나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항체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돌파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한 11월쯤 접종이 다 끝나는 시점 되면은 아마 이런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 계획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아마 추가 접종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다 되고 나면 또 일반 연령층에서 추가 접종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추가 접종 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매해 뭐 2번씩 3번씩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